오늘 새벽에 미국 3대 지수 또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유럽장이 어제 좀 안 좋았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이 끝났다고 어설프게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예. 장이 머리를 들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저희 나라는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1% 넘게 빠졌으니까. 그리고 오늘 미국장을 흔드는 건 아마존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존이 마이너스 7%로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대형주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빠진 이유는 향후 이제 몇 분기 동안 그 판매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업체 관계자한테. 방구석에서만 앉아가지고 광클릭으로 주문하던 게 사람들이 외부로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제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쪽에 뭐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과도하게 올랐던 아마존이 이제 다시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과정을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과도하게 올라왔죠, 쭉. 이때부터 봐야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렇게 급등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뉴스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좀 이상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가나 구리는 아직 제가 왜 이게 탄력을 받고 올라갔는지를 이해하지를 좀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못 찾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최근 이제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을 받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쉽사리 아직까지 내려올 거라는 시그널이 안 보이는 게, 이게 이제 EIA, 미국의 에너지관리청에서 나오는 정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원유, 가솔린, 그 다음에 증류, 그러니까 정제한 그런 것들, 그런 석유 제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고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말고 쿠싱 오일 쪽의 재고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건 프로판 가스입니다. 다른 거고, 이거 프로판 가스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고요. 잡힐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아랫방향으로 하향 안정화돼서 60달러대로 다시 진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달러 인덱스는 단기적으로는 밑으로 확 세게 내려오면서 이 92달러대 여기 밑에 있었던 이 지지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재차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방향성은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연준이 빨리 테이퍼링을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얘기한 것 때문에 빨리 내려오긴 했는데, 이건 과도하게 너무 빨리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정 수준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윗방향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표 나온 거 보면 시카고 PMI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64.2였는데 73이나 나왔으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소득도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이게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이제 네 가지 주요 경제 지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용, 생산, 요거는 판매, 요거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판매가 전월비 마이너스를 2번 연속 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이 초록색 차트인데,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같이 맞물리면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 상승 강도가 전월비 올라갈 수가 없는 강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 괜찮은 상황입니다. 소득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 경제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긴 한데, 문제는 이 성장률 전망은 점점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거 환경 해외 주식 나온 해주라 주식, 조재길 특파원께서 7월 30일로 낸 기사입니다. 올해 미성장률 전망 놓고 페드가 갈팡질팡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 그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높게 나왔었는데, 요게 요번 주 발표된 거거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사실 예측치로는 여기 보시면 8.5% 정도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6.5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훨씬 못 나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분기에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던 게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저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2분기 성장률 6.5 정도, 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감안하면 높은 편인데, 기저효과 33.4%를 빼고 나면 2003년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이긴 하지만 이 반등 거기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잖아요. 그 쏟아 부은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막 탄력이 세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요 얘기는 향후에 페드가 예측치를 바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측치가 낮아진다면 그 주식 그만큼 경제의 성장 속도도 약간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식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상승 탄력의 둔화 정도는 줄 수 있다. 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경제 사이클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10년 국채 수익률이 또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1.224까지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1.7이 넘었던 때를 기억해 보면 무서운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가느냐? 경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약간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탄력도가 확장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세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크게 어떤 큰 흐름에 예를 들면 뭐 주식의 급격한 폭락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이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쪽에서 우려가 생길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이거는 트리플 C 이하의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거든요. 이 파란 게 하이힐드 채권의 트리플 C 이하의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예요. 이 빨간색은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면서 하이힐드 채권이 이렇게 수익률이 급등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회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매수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내려가고 10년 국채는 위험자산을 회피해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매각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건데 최근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쭉 내려가고 있지만 하이힐드도 따라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의 인지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급격한 변화이기보다는 일정 수준 급격히 올랐던 채권 수익률의 약간 과도한 하락? 뭐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에 일정 수준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하락을 멈추고 윗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보기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약간 들리긴 들렸거든요. 내려오다가 이게 트리플 C 이하거든요. 들리긴 들렸는데 그 정도가 여기서부터 내려온 정도에 쳐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다만 확정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확정짓기보다는 약간 추세를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하는 정도까지예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도하게 올랐던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것 정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뉴스 중에 이제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들어온 건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고 7월 31일자 기사고요. 송경재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제목에 보면 딱 느낌이 오죠. 매사추세츠 주에서 신규 감염의 74%는 백신 접종의 완료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돌파 감염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돌파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감염돼서 질병이 악화되는 정도나 혹은 그러니까 입원하거나 증상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런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감염되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접종 완료자가 감염된 이후에 바이러스를 외부로 내보내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감염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모든 사람한테 백신을 다 맞추는 것,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돼요. 다만 그 전까지는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방역과 위생은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난리를 친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단 당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화통신, 이거 중국 신화통신 하면 중국의 공산당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화통신이 결과적으로 너무 시장이 흔들려 내려가니까 재산권 보장하고 뭔가 인정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매일경제 기사였고 7월 29일자 기사였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이 뭐 이탈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지수 빼가지고 미국 사라 뭐 이렇게 뉴스 보다가 나온 걸 보여드렸죠. 우리나라에 대한 여파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만 추세적으로는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이쪽에서 제재하거나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같이 따라 움직이겠지만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은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중국 당국이 자꾸 이것저것 건드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투심에 대한 악재가 작동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중국 신화통신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달래는 거를 보인 것처럼 중국이 속칭 무대뽀로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증시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뭘 하더라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할 건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국 지수 투자할 때 지수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물음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지수 투자에 사실 거의 절반을 떨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셀렉티브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포지션을 옮겼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도 지수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씩 행보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 떨어진 것만큼 반등 탄력이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나온 거는 여기 보면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중국의 IPO 등록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디디 주식이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중국 애들이 얘기를 하니까, 당국자가. 여기 보시면 디디가 이 초반에 한 16달러 정도 됐던 게 여기 8달러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 났었습니다.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계속 안게 되니까 미국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애들 등록해 놨다가 또 중국 당국이 뭘 하면 그 미국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등록 중단을 해놨는데,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모멘텀이 사라지겠죠, 미국 상장에 대한. 그리고 이거는 해주라의 박지원 기자께서 써놨습니다. 7월 30일 조정의 기회다. 그래서 홍콩 H지수 ETF를 막 쓸어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26일 이후 날간 개인은 타이거 차이나 항상형 ETF하고 타이거 차이나 썰리스리 ETF, 요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를 순매수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이나 이런 것들, 리튬 채굴하고 이런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글로벌엑스 리튬 배터리 테크 ETF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기사를 뽑았는데, 이게 셀렉티브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하고 배터리 관련된 거, 이게 셀렉티브 리튬 관련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올라가는 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이나 전기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투자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큰 편차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레티브하고 여기 타이거 최근에 또 상장했어요. 여기 보면 리튬 전지, 2차 전지 솔레티브 합성하고 요거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투자할지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보다는 특정 섹터를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하신 분이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에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쪽은 칭화윤이 그 반도체 기업 붕괴되는 거를 보면 반도체 섹터는 좀 불안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기사를 잠깐 봤고,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번 볼까요? 그 미국 신세계 부산입니다. 이거 신세계 백화점 부산인데, 예, 부산인데 샤넬 매장 직원들 5명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답니다. 기사는 머니에스에서 나왔고 7월 30일자입니다. 혹시 부산 샌덤시티나 이런 쪽에 가실 분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